생명과학 의 26장 생식과 발생에 대한 PPT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무성생식, 유성생식, 사람의 생식, 생식건강, 사람의 발생, 생식기술 순서대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식이란 이미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새로운 개체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식의 종류에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성생식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성생식이란 배우자 없는 어미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자손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번식 방법은 주로 하등한 동물에서 볼 수 있는 번식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히드라와 같은 동물은 몸의 일부분이 부풀어 올라 커진 후 떨어져 새로운 개체가 되는 출합법으로 번식합니다. 무성생식의 종류에는 출합법, 분열법, 분절증식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출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합법이란 하나의 어미로부터 다양한 형체가 자라나 결국에는 쪼개져 나가는 무성생식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히드라와 같은 종류들은 처음에는 모체에 붙어 있다가 나중에는 떨어지지만 해면이나 산호와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지 않고 군추를 형성합니다. 분열이란 부모가 동일한 크기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손으로 분리되는 무성생식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는 말미잘과 같은 동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하나의 염색체가 두 개의 염색체로 분리되어 마지막에는 두 개의 세포로 분리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절증식이란 부모의 몸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둘 혹은 그 이상의 개체로 재생되는 무성생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실된 동물 신체의 일부로부터 개체 전체가 만들어지는 재생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강력하게 재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가사리의 어떤 종에서 잘려나간 다리에서 새로운 불가사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바다 해면 동물의 어떤 종의 경우 이 동물 하나를 철망을 통하여 밀어내면 생기는 세포 덩어리들 각각은 새로운 개체로 재성장합니다. 다음은 무성생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성생식은 결과적으로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 즉 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반드시 짝이 있어야 하는 유성생식에 비해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성생식은 일반적으로 번식 능력은 대단히 좋지만 이들이 동일한 형질을 가지고 있어서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 전 집단이 전멸해버릴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정리하자면 무성생식의 장점은 배우자를 찾을 필요가 없어 고립되더라도 스스로 생존이 가능하고 정자와 난자를 생산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번식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군을 형성하므로 환경이 생존에 불리하게 될 경우 전체 개체군이 전멸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제2장 유성생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생식이란 배우자라고 하는 반수체의 생식세포가 합쳐져 이배체인 접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자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선 유성생식은 두 배우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생식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초가 되는 생식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는 남성의 생식세포로서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핵, 미토콘드리아,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난자란 여성의 생식세포로서 난핵과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성생식이 가지는 무성생식과의 차이점으로는 1번, 감수훈혈에 의해 만들어진 매우 다양한 배우자들의 결과 때문에 자손들 사이의 유전적인 변이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변이성이 증가하게 되면 환경이 변화했을 경우 모든 자손이 유전적으로 유사한 경우보다 살아남아 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점을 살펴보았을 때 유성생식은 무성생식의 단점인 환경이 불리하게 변할 경우 전체 개체군이 전멸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극복한 생식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성생식은 수정 방법에 따라 체외수정과 체내수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먼저 체외수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외수정이란 어미가 물속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방출하여 수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교미하기 위해 암수가 꼭 접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식은 대부분의 수소동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내수정이란 암컷의 생殖기 안으로 정자가 방출되어 암컷의 몸 안에서 배우자들이 수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교미, 성교 또는 복잡한 생殖기 등을 필요로 합니다. 이 방식은 대부분의 육상동물들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이외에 특이한 생식법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몇몇 존재합니다. 다음 화면에 나타난 사진 속 동물은 말미잘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이 말미잘은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가 풍부하고 환경 여건이 좋을 때는 무성생식으로 번식을 하다가 환경이 변했을 경우에는 유성생식으로 전환하여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들의 세대를 생성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보다 잘 적응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웅동체라는 생식법이 존재합니다. 자웅동체란 각 개체가 암컷과 수컷 생식계를 모두 가지는 생식 방법입니다. 그 예로는 지렁이가 교미할 때 각 개체는 암컷과 수컷 양쪽 역할을 하여 정자를 주고받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람의 생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모두 생식세포를 생산하는 기관인 생식소, 생식세포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관, 그리고 성교에 필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남성의 생식기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은 음경을 가지고 있는데 음경은 성적 흥분기 동안 혈액으로 채워져 발기를 일으키는 발기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귀두, 본체, 표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소는 남성의 생식소로서 복강 밖으로 나와 있는 음낭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음낭에 위치하여 체온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수백만 개의 정자를 생성합니다. 부정소는 정자가 운동성을 얻어 수정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정관은 부정소를 떠난 정자가 통과하는 통로입니다. 정낭과 전립선은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며 산성인 여성의 질을 중화시켜 정자를 보호합니다. 요도는 두 개의 정소 각각에서 나온 정자가 흘러 들어가는 곳인데요. 시간차를 두고 음경을 통해 정자와 오줌을 외부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여성 생식기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은 음문을 가지고 있는데 음문이란 여성 생식 해부 구조의 외형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또 질은 출산 통로로서 요도 입구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몸 밖으로 열려 있습니다. 처녀막은 얇은 막으로서 부분적으로 질의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성교를 갖거나 아주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파열되기도 합니다. 소음순과 대음순은 한 쌍의 피부층, 그리고 두껍고 많은 지방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체 외음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음액은 머리 부분인 둥근 귀두를 지지하는 짧은 문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많은 신경 말단이 존재하여 접촉 자극에 매우 민감합니다. 성적 흥분기에는 혈액으로 채워져 발기가 되고 합니다. 난소는 여성의 생식세포를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울퉁불퉁한 난포로 이루어져 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난소 안에는 난포가 있는데 난포는 각각의 한 개의 난자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포층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난자를 보호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생성하며 여성은 100만 개의 난포를 갖고 태어나지만 수백 개만이 생식이 가능한 기간 중에 방출됩니다. 사춘기부터 폐경기까지 약 28일을 주기로 양쪽의 난소에서 교대로 한 개씩의 성숙한 난자를 방출하는데 이를 배란이라고 합니다. 난관은 난포로부터 방출된 난자가 산모에 의하여 이동하는 곳을 말합니다. 질은 자궁경부가 열려있는 통로를 말하며 성교 시에 정자의 저장 역할을 합니다. 자궁은 실제의 임신 장소로서 크기와 모양은 거꾸로 놓은 서양배와 비슷하지만 태아가 자라게 되면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풍부하게 발달된 두꺼운 근육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궁내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궁 아래의 좁은 목 부분은 자궁경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배아와 태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아는 수정란이 분열을 시작하여 신체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까지의 발생 단계를 말합니다. 임신 약 9주 이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자궁내막에 착상하여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아는 임신 9주째부터 출생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자 형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자는 정수 안에 있는 꼬여있는 세정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세정관의 바깥쪽에 존재하는 세포들은 감소 분열에 의해 끊임없이 배가 됩니다. 정자세포 중 매일 약 300만 개가 입에체인 제1정모세포로 분화됩니다. 제1정모세포는 1차 감수 분열에 의해 2개의 반수체 제2정모세포가 됩니다. 그 후 2차 감수 분열을 통해 4개의 반수체 정세포를 형성합니다. 정세포는 점차 정자로 변형되면서 세정관의 중앙을 향해 밀려나갑니다. 정자세포는 부정소에서 성숙해지고 운동성을 갖게 되며 타정될 때까지 머뭅니다. 다음으로는 난자 형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 시의 난소는 수천 개의 난포를 가집니다. 각 난포는 제1감수분열 정기에 정지되어 있는 이배체 세포인 휴지성의 제1난모세포 1개를 가집니다. 제1난모세포는 뇌하수체 호르몬인 난포자극 호르몬에 의해 발생 과정이 시작됩니다. 사춘기 이후 폐경기까지 28일을 주기로 뇌하수체에서 난포자극 호르몬이 분비되어 난포가 발달하도록 자극합니다. 난포는 커지고 제1난모세포는 제1감수분열을 끝내고 제2감수분열을 시작합니다. 여성의 경우 제1감수분열 동안 세포질이 불균등하게 나뉘어서 한 개의 제2난모세포만이 거의 모든 세포질을 받습니다. 2개의 작은 딸세포인 제1극체에는 세포질이 거의 없습니다. 제2난모세포가 형성될 즈음 뇌하수체는 배란을 일으키는 황체 형성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성숙한 난포가 터지면 난소로부터 제2난모세포가 방출됩니다. 파열된 난포는 황체로 발생합니다. 제2난모세포는 난건으로 들어갑니다. 난자가 정자와 융합했을 경우 제2감수분열이 완성됩니다. 제2감수분열은 불균등하여 작은 극체와 성숙한 난자를 생성합니다. 난자의 염색체는 정자의 염색체와 융합할 수 있게 되어 이배체 접합자를 만듭니다. 세포질을 거의 받지 못한 작은 극체는 퇴화하며 접합자는 원래 이배체 세포가 함유하고 있던 거의 모든 세포질과 대부분의 영양물질 및 세포 소기관들을 가집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생식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식주기의 특징을 먼저 보면 배우자를 생성하여 수정이 용이하도록 하며 임신을 위해 몸을 준비하게 합니다. 대략 28일을 주기로 반복되지만 간혹 20일에서 40일을 주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개의 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난소주기, 호르몬에 의해 난자의 성장과 방출을 조절합니다. 두 번째로는 월경주기가 있는데 호르몬에 의해 자궁은 배아가 착상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월경주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월경의 첫 번째 날을 월경주기의 첫날로 잡습니다. 혈관이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는 자궁내막이 분해되어 자궁으로부터 출혈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배아가 자궁벽에 착상하면 자궁내막으로부터 영양물질을 얻게 되며 두꺼워진 내막의 방출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월경은 전 주기에서 임신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질을 통해 혈액, 자궁내막의 세포의 덩어리, 점액 등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월경 후 자궁내막은 재성장하여 계속 두꺼워져서 20에서 25일째에 최대치에 이르게 됩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시켜 월경 주기를 조절합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도록 하고 난포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켜 이 기간 동안 제2의 난포가 성숙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난자 형성과 정자 형성의 차이를 간단한 표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난자는 난소에서 생성되며 정자는 정소에서 생성됩니다.
난자는 태아 발생 동안만 생성되지만 정자는 사춘기부터 일생 동안 매일매일 새롭게 생성됩니다. 난자는 크기가 크며 한 개의 모세포에서 생성되는 생식세포의 수가 1개이지만 정자는 크기가 작으며 4개가 생성됩니다. 또한 정자는 운동성을 갖고 있지만 난자는 갖고 있지 않으며 난자는 영양물질을 갖고 있지만 정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난자는 정자의 자극을 통해 완성되지만 정자는 정소를 떠나기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식 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임을 볼 수 있는데 피임은 임신을 계획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난관 수술이 있는데 이는 난관의 양쪽 끝을 남겨놓고 잘라내거나 묶어서 난자로 가는 정자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관 수술은 정관을 절단하여 정자가 요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을 말합니다. 또 주기조절법, 자연가족계획법은 임신이 가장 되기 쉬운 배란일을 전후한 기간 동안에는 성교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콘돔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콘돔은 라텍스 재질로 만들어진 얇은 막으로 남성의 음경이나 여성의 질환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피임용 경막은 돔령으로 생긴 자궁경부를 덮는 고무마개입니다. 살정제는 정자를 죽이는 화학물질입니다. 출산조절제는 생식세포의 방출을 막는 것이며 사후피임약은 성교 후 수정이나 착상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다음으로는 성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병은 성교에 의해 감염되는 전염병을 말합니다. 먼저 매독이라는 병이 있는데 매독은 초기 단계에서 생식기에 궤양이 나타납니다. 몸 전체에 퍼지며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임질이 있는데 이는 생식기에 고름이 생기며 소변 시에 통증이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가끔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골반 내 염증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클라다미아 감염증은 임질과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이 또한 생식기에 고름이 생기며 가려움증이 생기고 소변 시 통증이 있으며 여성의 경우 흔히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골반 내 염증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임질과 클라다미아 감염증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을 볼 수 있습니다. 성기 헤르페스는 증상의 재발, 생식기에 작은 포진이 생기며 소변 시의 통증, 피부염증, 자궁경부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유산이나 출산 시 결함이 있습니다. 항미생물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곰팡이에 의한 전염병, 칸디다스 질염이 있습니다. 이는 트리코모나스와 증상이 유사합니다. 제5장 사람의 발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고로 수정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자가 난자의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정자의 침체 요소가 난자를 둘러싼 젤리층을 분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자와 난자의 원형 질망이 융합하게 되고 정자의 핵이 난자의 세포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정자와 난자의 염색체가 융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정의 다음 단계인 배아의 발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낭배 형성 과정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Soon after fertilization, the egg cell starts to divide into 2, 4, 8 cells, and so on, continuing to double the number of cells with each division. During this time, there is no increase in the mass of the cells. A circular ball of cells is eventually formed called the morula. It gives rise to the blastula, and after further development, to the gastrula. As a result of the movements that take place during the formation of the gastrula, 3 embryonic germ tissue layers form: the ectoderm, mesoderm, and endoderm. From these tissues, all the animal's organ systems develop. In addition to these germ layers, humans and other mammals develop 4 extra embryonic membranes. These are called the amnion, the yolk sac, the allantois, and the chorion.
They provide the developing embryo with protection, nutrients, waste exchange, and regulation of gases and air. 이 자료는 배아의 발생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배아 발생 과정의 첫 번째, 배란을 통하여 난소에서 제2난모세포가 방출되어 난관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성숙한 난자가 정자와 수정하여 접합자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난관을 지나가면서 배아의 나날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배아가 배반포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배반포가 난관을 통해 자궁에 도착해서 자궁 내막에 착상하게 됩니다. 배아의 발생 과정 다음으로 태아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신이란 여성의 생식관 안에 발생 중인 어린 태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임신 후 10일 된 배아가 착상한 모습입니다. 초기 배아 세포들은 어떤 세포로도 분화가 가능합니다. 영양하층이라고 하는 바깥세포층은 배아에게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배아의 노폐물을 처리하는 태반의 일부가 됩니다. 임신 후 한 달 된 배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배아를 둘러싼 양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막은 액체로 채워진 주머니로서 배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옆쪽에 난황 주머니가 있습니다. 난황 주머니는 난황이 없으나 배아의 첫 번째 혈액세포와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초기의 세포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아와 태반 사이에 줄이 있는데요. 이것은 요막입니다. 요막은 배아와 태반을 연결해주는 생명체인 탯줄의 일부와 방관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양막을 감싸고 있는 것이 육모막입니다. 육모막은 가장 바깥쪽 배회막으로 태반의 일부가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태반은 산모의 자궁 내막의 혈관과 밀접하게 결합된 배아 혈관을 갖고 있는 손가락 모양의 생성물인 육모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태반은 배아가 필요로 하는 항체 등을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임신 제1~3분기, 임신 5주차에는 고도로 조직화된 다세포 배아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뇌와 척수가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며 뭉툭한 사지와 짧은 꼬리, 인두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 9주차 때부터는 태아라고 말합니다. 탯줄에 의해 태반과 태아가 연결되어 있고 주요 신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지싹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진 팔과 다리가 됩니다. 임신 제2~3분기, 임신 14주차에는 주로 크기가 증가하고 형태가 다듬어져 갑니다. 임신 20주차에는 눈썹과 속눈썹이 다 만들어지고 팔, 다리 등은 길어지고 손톱, 발톱도 생기며 온몸에 솜털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심장 박동이 감지되고 매우 활동적인 모습을 띱니다. 또한 산모가 태동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임신 제3~4분기는 이때는 태아의 순환계와 호흡계가 공기호흡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체온 유지 능력을 얻게 되며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분만을 하기 위해 머리가 자궁 경부를 향하도록 회전하고 자궁 공간을 가득 차오게 됩니다. 이어서 분만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In the weeks before birth, your body slows down production of the hormone progesterone while increasing production of other hormones, including prostaglandins, which soften the cervix, and oxytocin, which triggers the uterine muscles to contract. True labor contractions are rhythmic and painful and grow consistently stronger. As the long vertical muscle bands of the uterus tighten, they pull the cervix open. The strong muscles at the top of the uterus push down and release, guiding your baby toward the cervix. The mucus plug, a collection of thickened cervical mucus that sealed your cervix shut for 9 months, may be expelled days before or in the midst of labor. When the amniotic sac ruptures, your water has broken. It can feel like a trickle or a gush of fluid. Your cervix will begin opening and thinning, known as dilation and effacement. Once you reach about 4 centimeters, your body will move into active labor. In active labor, contractions become stronger and closer together. At 8 centimeters, you enter what many consider the most painful part of labor, transition. By 10 centimeters, you're fully dilated and may feel the urge to push. This is your signal that the second stage of labor has begun. Your baby will move down with each contraction.
The 3 separate soft bones of his head will temporarily overlap so he can pass through the snug birth canal. Your baby's scalp will come into view. When the widest part of his head is visible, your baby is crowning. With several more pushes, your baby's face, shoulders, and body will emerge. In the 3rd and final stage of labor, your placenta detaches and is expelled. With your baby's first breath, the incredible journey of birth is complete.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출산은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의 확장 단계는 진통이 시작되면서부터 자궁경부가 약 10cm 정도 열릴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다음 방출기는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려서 신생아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때 약 2분 간격으로 1분씩 지속되는 강한 자궁 수축이 발생합니다. 그런 후에 신생아가 자궁과 질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산모의 태반이 방출됩니다. 5장의 끝으로 출산 후 산모의 호르몬 변화와 그에 따른 몸의 변화에 대해 보겠습니다.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서 자궁은 임신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내하수체 호르몬인 프로락틴이 젖샘에서의 젖 분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제6장에서는 생식기술에 대해 보겠습니다. 생식기술은 불임 환자들을 위한 보조 생식기술입니다. 일단 불임이란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남성 불임의 3가지 원인은 첫째, 정자수가 적은 경우, 둘째,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경우, 셋째, 음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발기부전과 같은 경우입니다. 여성 불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배란이 되지 않아 난자 결핍인 경우와 난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임을 치료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먼저 남성의 경우에 정자수가 부족한 경우 남성의 음낭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과 정자를 모아서 농축시킨 후 질을 통하여 여성의 자궁 안으로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기부전인 경우 약물치료나 음경 보형술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여성의 정상적인 난자가 배란되지 않는 경우 호르몬 주사로 배란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방법은 다태 임신, 즉 둘 이상의 태아를 동시에 임신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난자를 아예 생산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아 자궁 안으로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또한 여성에게 고통과 위험을 줄 수 있는 외과적 수술이 따른다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불임 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체외 수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난자를 외과적 시술로 채취한 후 정자와의 수정을 시작합니다. 다음 난자가 배양 접시에서 수정된 후 며칠 동안 발생시켜 여성의 자궁 속으로 주입합니다. 성공적으로 착상하면 발생이 지속하여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체외 수정의 특징으로는 초기 배아로부터 세포를 얻어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 유전체의 분석법이 발전함에 따라 질병과 형질을 찾을 수 있는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7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